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8-7에서 독해를 하다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해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서 어려운 적도 있고, 해석 자체가 너무 더디게 해석이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Part 7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지문들 중에서 하나의 지문을 갖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어로 된 문서들을 배울 때 뭐 수필도 있었고요. 그다음 뭐 기행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들을 쓸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구조와 다른 구성을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한 신문을 보면서 봤던 글의 구조와, 그죠? 우리 조카가 썼던 그림 일기 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지문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글의 구조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예상된다는 점이 일단은 좋은 점이고, 두 번째, 실제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만났을 때 지문을 파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메일과 편지, 8-7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죠. 이 지문에 대한 파악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이 지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려고 하셨다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일단 요 지문 맨 위쪽에는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question 몇 번부터 몇 번까지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letter란 단어가 이제 이 지문 위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편집글의 파악 순서 맨 위쪽에 주소가 하나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하나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수신자 위쪽에는 이 수신자에 대한 주소 및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맨소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고유 명사만 있을 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신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맨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맨 아래쪽에 가보면 Gary Carter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습니다. Director of Personnel, 인사부서의 이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LTB Electronics,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자회사에서 인사부를 담당하는 높으신 분이 쓰는 글이다. 인사과가 뭐 하는 데인가요?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채용을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을 썼고요. 이 사람은 채용과 관련된 레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편집글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4단락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sending you this letter.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To officially offer you the job. 당신에게 일자리 하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봐봐요. 인사부서니까 사람 채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채용을 제안하고자 하는 편지겠구나. 그러면 그 직책 이름이 Regional Branch Manager, 보통 지부장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채용을 제안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뭘까요? 구체적인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5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거 막 주면서 세부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nclosed are, enclosed 이 단어 하나만 보셔도 내가 지금 이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내가 몇 개 더 동봉해서 보낸다는 거겠죠. 동봉된 문서, contract. 계약서를 미리 보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if you accept the job, 만약에 너 이 일자리에 오는 거 괜찮으면, 수락하면 서명 좀 해줘. 목적을 파악하는 순간, 수신자와 발신자의 관계를 아는 순간 속도는 빨라집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린 다 맞출 수가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가려보고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제일 위쪽에 뭐 나왔었습니까? 수신자. 수신자인데 고유명사야? 그럼 빨리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라고요? 발신자 정보. 발신자를 보면 수신자가 어느 정도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목적을 제시하고 이 목적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들 얘기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첨부된 문서나 요청사항들 얘기한다. 단, 추가 내용 및 첨부 파일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이 중과 하에 해당되는 부분이 살짝 바뀌는 정도는 허용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럼 문제에서도 뭐 나올지 그냥 말로 해봐도 알잖아요. 수신자와 발신자 중에 하나를 물을 수 있겠죠. 그럼 뭐로 나왔을까? 후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편지의 목적을 물었어? 목적 어디 있었어요? 맨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첨부된 거 어디 있었어요? 중이나 하 중에 하나 있었겠죠. enclosed, attached, 그 다음에 included 이런 단어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단어 하나만 보면 그 단락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what, ask, 요청사항 역시 중이나 하 부분 중에서 뭐 please, I would like to 이런 단어가 나온 공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청할 때 하는 그 말투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출제하는 유형과 포맷에 맞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파악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면서 문제풀이가 같이 곁들여져서 어우러진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꼼꼼한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